지금 시간이 4시 10분 정도거든요. 오늘 제가 퇴근을 조금 빠르게 해서 오늘은 퇴근하고 조금 특별한 곳에 잠깐 둘러볼 생각이에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곳은 내가 독립을 시작했던 곳이자 나에게 부동산 투자의 필요성을 깨우쳐준 동네다. 나는 부산 사람이다. 부산은 크게 동부산, 서부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부산은 내 부동산 관심 좀 있다 싶은 사람들이 흔히 해수동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등등 집값 비싸고 부산에서도 잘 나가고 핫한 동네를 말한다. 아쉽게도 나는 동부산에 살아본 적이 없다. 나는 평생 서부산, 그 중에서도 사하구에서 살았다. 나는 사하구에서도 괴정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했었는데 내가 살았던 곳이 지금 재개발로 아주 핫한 괴정 5구역에 있는 어느 원룸이었다. 2년 전 그때도 이 동네에 재개발에 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었다. 나는 당시 부동산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동네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원룸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재개발 때문에 집주인이 3번이나 바뀌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이었다. 그땐 집주인이 자꾸 바뀌는 게 겁나서 전세 만기되면 얼른 집 빼야겠다 그 생각만 했던 것 같다. 당시에 나는 욜로족에서 막 정신을 차리고 있었을 때였는데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고 투자를 해볼 생각은 전혀 못했었다. 지금 찍고 있는 곳은 따끈하게 지어지고 있는 사하역 힐스테이트. 내년 연말에 완공될 예정인 아파트이다. 내가 살던 당시에 이곳은 미분양이었다. 이유는 동부산도 아닌 서부산 괴정에서 4억이 넘는 분양가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였다. 저쪽에 보면 모델하우스가 보여요. 내가 살던 원룸에서 마트를 가려면 사하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건물을 늘 지나가야 했는데 그때 직원들이 지나가는 나에게 아가씨 젊은 사람이 이런 것도 관심 갖고 해야 해 라고 몇 번이나 들어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난다. 물론 나는 공짜 물티슈만 받고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곳의 분양권은 현재 피가 3억이 훌쩍 넘는다. 이 원룸을 벗어나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에 들어오기 전 한창 이사갈 집을 알아볼 때였다. 괴정에 다른 신축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했다. 지금 가는 곳은 최근에 이제 아파트 완공이 된 한신더휴라는 신축 아파트를 가볼 건데요. 여기는 괴정 5구역은 아니고 대티역이라고 하는 나름 대티역 역세권 아파트예요. 힘들어. 일반 출구로 나왔어요. 일반 출구에서 초등학교까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한번 걸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많아서 길에서 혼자서 떠들면서 가니까 좀 쪽팔립니다. 아파트 이름은 괴정 한신더휴. 당시 25평 기준 분양가가 3억 초반이었고 미분양난 아파트라서 계약금 5%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1,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던 것이었다. 당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남자친구가 이곳 분양권을 매수하며 나한테도 권유했었다. 1,500만원만 있으면 분양권 살 수 있는데 너도 하나 해. 그곳은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였고 내가 정말 잘하는 동네였다. 그래서 무시했다. 거길 왜 사? 거긴 집값 안 올라. 현재 이 아파트는 완공된 상태인데 당시 1,500만원을 투자했다면 동호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에서 2억 사이의 프리미엄은 벌 수 있었을 것이다. 수익률로 치면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두 번째 기회도 날렸다. 그때 나는 5평짜리 좁아터진 원룸에서 거주하는 게 신물이 나 있는 상태였다. 투룸 이상의 집을 알아보겠다고 결심을 했었고 생각보다 원하는 집 전세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라도 전세가 아닌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며 직장에서도 멀지 않고 역과 가까우며 근처 상권이 좋은 곳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를 알아본 적이 있었다. 당시에 1억 3천만원 정도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고민하던 나는 그래도 구축 아파트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좀 더 하급지에 신축 전세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매수를 포기한 아파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괴정 6구역 재개발 예정지로 묶여서 떡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기준 2억 이상 올랐다. 이때 느끼게 되었다.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내가 일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어 모으는 것보다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생각해보면 내 1년 연봉이 5천만원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때 이런 자산들에 올라탔다면 나는 내 몇 년의 회사 생활에서 버는 돈을 당겨서 벌 수 있었을 거다. 내가 이곳을 다시 돌아본 이유.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왜 내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다. 당시에 나는 핑계와 이유가 많았다. 내가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해? 나는 돈 없는데? 이 동네 집값 잘 안 오르는데 여기 아파트를 왜 사? 아무리 그래도 썩은 아파트에서 사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그냥 전세 한 번 더 살아야지. 그때 그 경험들이 내 뒤통수를 내리치는 것 같은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올 한 해 나는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정말 미친 듯이 달렸다. 상반기엔 종잣돈을 더 빠르게 모으기 위해 투잡을 했고 영끌했을 때의 내 가용자금 내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을 알아보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나는 멈추지 않았다. 비록 적은 돈이라도 자산에 투자하고 싶었고 두 번째 아파트를 매수했다. 앞으로는 핑계와 이유를 생략한 채 되게 하는 방법에만 집중할 것이다. 내년엔 또 어디를 투자를 할까? 투자할 곳은 넘쳐나고 방법은 찾기 마련이다. 핑계 내지 말고 이유 찾지 말고